11월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이 급격히 선거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준석 신당이 등장할 것인가, 생긴다면 파괴력이 있을 것인가, 야당 비명계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조국 전 장관은 출마할까, 이런 점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에 다다른 것 같아서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김아림 기자, 먼저 이준석 전 대표 얘기부터 해보죠. 진짜 신당 만들 수 있을까요? 최근 이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어느 정도 창당 마음을 굳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 스스로 12월 말이라는 시점을 밝히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물밑 움직임도 그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과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지난주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만나 신당 창당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뇨한 위원장은 계속 미련을 두고 있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건 왜 그럴까요?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를 내치는 모습이 아니라요. 이 전 대표가 화해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략적으로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당내에서 이 전 대표 움직임에 동조할 인사들을 향해서도 할 만큼 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동반 탈당을 막을 명분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예, 비슷한 질문 야당에 대해서도 해보죠. 조국 신당 오늘 가능성이 급격히 부상을 했는데 과연 이 조국 신당은 가능합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렸지만요. 조 전 장관 측이 이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와 호남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조 전 장관의 재판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왔는데 이미 유죄가 확정된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 등을 좀 감안해 볼 때 뒤집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말한 것처럼 법 체계가 아닌 정치적 방식으로 반전을 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운을 띄운 수준이지만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민주당 공천 윤곽이 드러나는 연말 연초쯤에는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비례대표를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전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 비례대표를 노릴까요? 아니면 지역구를 찾을까요?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 상황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21대 총선 당시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면서 소수 정당들의 국회 입성이 쉬워졌죠. 조국 수호를 기치로 내걸었던 열린민주당이 비례 의석으로만 3석을 가져갔습니다. 내년 총선도 이대로 간다면 조국 신당 혹은 이준석 신당이 비례 정당으로 나와서 의석수 확보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이나 민주당으로서는 반길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논의가 지지부진하지만 신당 움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거제 개편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선거제를 바꾼다면 다른 소수 정당들의 반발이 극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내 6석인 정의당은 이미 내년 총선을 녹색당, 민주노총과 함께 선거 연합정당을 만들어 치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비례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인 건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따로 뽑는 기존 선거제도로 여야가 합의할 경우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됩니다. 예,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선거도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이런 양상의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 이것도 지금 충분히 있어 보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디 지역구를 바꿀 것인가, 또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들도 변수가 되겠죠. 예, 11월 달 아주 정치권으로서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